네, 이제 양반이 되었는데 양반 노릇이란 게 무엇인지.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줄 테니 잘 보시오. 먼저 소리를 길게 뽑아 계집 종을 부르며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며 막걸리를 마시다가 수염에 묻은 것을 빨지 말며 분하다고 아내를 치지 말며. 아니, 듣기에 양반은 신선이 안 부럽다던데 어째 영? 에이, 또 있지. 그 성질 급하기는 이웃집 서로 밭을 갈아도 되고 동네 사람을 붙들어다 김을 매게 해도 되고. 에이 여보시오, 그만두시오. 차라리 나더러 도적질을 하라고 하시오. 신분 계급이 무너지고 양반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그려낸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문장에 대한 명성은 이미 세상에 떠들썩해 과거 시험을 치를 때마다 시험을 주관하는 이가 합격시키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응시를 하지 않거나 응시해도 답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번은 과거 답지에 고송과 괴함을 그려 제출하였다. 박지원의 장남 박종채의 과정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대체 왜? 붙지 못해 안달인 과거 시험에서 스스로 낙방을 자초한 것일까요? 고정된 하나의 틀로 천만 편의 똑같은 글을 찍어내는 과거 시험도 기가 막히거니와 거기를 통과하면 관료가 돼야 하오. 학문으로 관직을 사다니 그 역시도 마음에 들지 않소. 참 성격 까칠하시기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유학자가 스스로 관직으로 나아갈 길을 차단하고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프리랜서를 자처한 그는 시장 골목을 떠돌면서 분뇨장수, 건달, 광대, 도사 등 뒷골목의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을 만납니다. 저렇게 멀찌감치 앉아 평민들과 거리를 두는 양반이 아니라 그들과 놀고 그들의 이야기에 심취합니다. 그의 글 민홍전이나 김신선전, 광문자전, 마장전 등은 바로 그가 직접 만나고 부대낀 당시의 민중들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보고서인 셈이죠. 그 어떤 유학자도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가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스스로 틀을 벗어던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자신의 집이 있던 서울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그는 프리랜서 클럽을 만드는데요. 탑이 하얗게 보인다 해서 붙인 그를 중심으로 뭉친 학술 모임의 이름은 백탑. 지구의 자전서를 주장했던 과학천재 홍대용, 인중기, 취수기 등을 제작했던 제야과학자 정철조, 서울 출신으로 스스로를 책만 보는 바보라 했던 이덕무, 북학의를 쓴 서울 출신 학자 박재가, 발해고를 쓴 서울 출신 유득공, 역시 서울 출신의 무사 백동수, 호남가의 작사자인 문인 이서구. 잘 나갈 수 있었으면서도 잘 나가는 것만을 목표 삼지 않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함과 함께했습니다. 보시란 제2의 나다. 보시 없다면 대체 누구와 더불어 보는 것을 함께하며 듣는 것을 함께하며 지혜와 깨달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들 백탑 청년 모임은 학문과 우정을 나누며 새로운 사회를 갈망했습니다. 요즘 글들은 왜 옛 글들을 흉내만 내고 있나? 법고 창신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옛 글을 베껴야지. 나는 더 기막힌 게 청나라의 실체도 모르면서 북벌을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청이나 명이나. 그런데
명예의리를 다하고 충성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일전에 사대문 밖에 나갔는데 토지를 양반들에게 뺏기고 떠도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다들 우물한 개구리들이라 답답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옛 것, 옛 글, 옛 사상들에 집착하고 틀 안에서 사고할 때 과감히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시대를 고민했던 연암 박지원. 그는 44세 더 큰 세상을 봅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 마테오 리치의 무덤에서 끝나는 2300여리의 길. 새로운 문명과 사상에 대한 대탐험기 열하일기가 그 기록입니다. 우리 옷을 본 청나라 사람들이 저 중은 어디서 왔을까 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승려들이 우리 옷을 본땄기 때문이라 여겼는데 실은 우리 옷은 옛 신라를 답습했고 불교국 신라는 중국의 승려 옷을 본떴던 것이다. 조선에도 수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전치 못하다.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우리나라는 길이 험해 수레를 쓸 수 없다고 한다. 아니다. 수레를 쓰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적 가운데 중국서 간행된 것이 드물었는데 동의보감 25권은 성행하였다. 사고자 하였으나 은 단량을 낼 길이 없어 섭섭함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오다. 자네 길을 아는가? 길이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네. 바로 저 강 언덕에 있는 것을. 이 강은 바로 저와 우리와의 경계로서 언덕이 아니면 물이지. 길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네. 말년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그는 잠시 벼슬을 합니다. 이곳 함양도 그가 현감을 했던 곳입니다. 벼슬을 지내는 동안 그는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서를 씁니다. 이 책을 정조 임금께 올리면서 한민명전이라는 글을 함께 올립니다. 부자들의 토지를 땅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나눠 주소서. 이것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사고의 틀을 깨는 글들을 평생 썼습니다. 서자는 왜 부끄러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까? 이는 한 가정의 불행일 뿐 아니라 나라가 인재를 잃는 꼴입니다. 말똥구리는 용의 구슬을 부러워 안고 용 또한 말똥구리의 똥덩어리를 비웃지 않는 법입니다. 막힌 조선을 흔들어 깨우는 바람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주류만을 꿈꾸는 시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모순과 대안 사이에 숨막히는 기록들을 해나갔던 연암 박지원. 그의 통큰 벗어남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다산이 어린아이에게도 집안의 노인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엽전 10꿰매 이상은 쉽게 쓰고 엽전 한 푼, 두 푼은 아껴 쓸 것.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